자, 그러면 이제 조건문하고 반복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먼저 조건문 중에서 자, if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if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로의 조건식이 들어오고 중갈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는데, 조건식이 true가 되면은 이 중갈로 안을 실행합니다. 근데 조건식이 false가 되면은 이 중갈로를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밑에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if문을 작성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어요. 차이점은 이 중괄호 안에 실행문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실행문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중괄호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실행문이 하나라 할지라도 중괄호를 좀 붙여주어라. 그 이유는 중괄호가 없으면 이 if문의 끝이 어딘지가 불명확해요. 만약에 여기에도 실행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괄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if문이 true가 됐을 때 어떤 실행문이 실행되는지 이거 한눈에 딱 보기가 힘들죠. 특히나 여기에 여러분이 들여서기가 안 되었을 경우는 더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if문을 작성할 때는 실행문이 하나가 됐든 여러 개가 됐든 상관없이 이제 중괄호를 좀 붙여주어라. 이게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자, 스코어라는 변수에 93이 저장이 되고, 자, if문이 나왔는데,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크다면, 자, 요게 true가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if문이 또 나왔죠? 그래서 얘가 false가 되면, 자, 여러분 여기는 중괄호가 빠져 있죠? 그럼 얘가 여러분이 true가 되면은 뭐가 실행됩니까? 요거 2개 다 실행합니까? 이것만 실행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독성이 안 좋아요. 가급적이면 중괄호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if문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런 뜻에서 정확하게 얘가 true가 될 때 얘가 실행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 밑에 코드 볼게요. 자, if문은 else 블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if의 조건식이 true가 되면 지금 if 블록을 실행을 하는데, 즉,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데, 얘가 false가 되면 else로 넘어와서 바로 이 부분을 실행합니다. 자, 예제를 보게 되면은, 자, 스코어에 85가 저장되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false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행을 하지 않고, 대신에 얘가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이 이제 여기서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건너뛰고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if문은 이와 같이 else if도 가질 수 있다. 자, if, else if, else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else는 여러분 생략 가능합니다. 반드시 else가 뒤에 붙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실행 흐름이 생기냐면, 자, 조건식 1이 true가 되면 여기 1번을 실행을 합니다. 자, 1번, 2번, 3번이니까 번호를 붙여보죠. 이게 4번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조건식 1이 true가 되면 1을 실행을 하고 나서 4를 실행합니다. 요거를 실행하고 나서 중괄호가 끝났죠. 그러면은 4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1이 false가 되면 그 다음 else if 조건식 2를 평가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true가 되잖아요. 그러면 2를 실행하고 4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2 실행하고 나서 중괄호 끝이 나오니까 4를 실행하는 거죠. 만약에 조건식 1도 false, 조건식 2도 false라면 마지막으로 else가 있다 그러면 else를 실행하고 4를 실행합니다. 3, 4가 되겠죠. 자, 여기서 else if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작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추가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예제가 나오는데 지금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스코어의 값에 따라서 자, 이 블록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이 스코어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한 개만 실행됩니다. 여러분 이거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그랬죠? 중괄호 안의 내용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들여서기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도 중괄호가 떠 나오죠. 그러면 또 여기서 들여서기를 해라는 겁니다. 이 중괄호의 위치는 어디를 맞추라고 그랬습니까? 요 위치에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부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결국 중괄호의 위치는 다 여기로 맞추셔야 돼요. 이 중괄호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예. 자, 이 중괄호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래서 이 중괄호의 끝은 여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서기를 하게 되면은 중괄호 끝이 어딘지 쉽게 파악이 돼요. 자, 그 다음 보죠. 이번에 예제는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올 수 있는 수 1부터 6 중에서 자, 하나의 수를 뽑아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mass.random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mass.random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어떤 값을 산출하냐면 0.0에서 1.0 사이의 실수값을 리턴합니다. 임의 실수값이죠. 난수죠, 난수. 그래서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요 사이에 있는 실수를 리턴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정수죠. 자, 그러면 여기에 6을 다 곱해요. 0.0 곱하기 6, 또 여기도 6을 곱하고 여기도 6을 곱하면 대소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다 6을 곱했으니까, 그제? 자, 여기에다가 저번 시간에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0.0을 0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죠? 여기다가 캐스팅 기호를 넣어서 강제 변환을 해서 정수로 바꿔라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얘가 리턴하는, 얘가 산출하는 값은 0부터 5까지의 정수가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위에는 0.0부터 6.0 미만까지의 수가 나오죠. 그럼 이걸 정수화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6이 되고. 근데 주사위는 0이 없죠? 1부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하냐면 1을 더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1이 되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0이 아니죠. 자, 여기 1이 됩니다. 그래서 1하고 같거나 크다. 그러면
얘는 1부터 6까지의 정수가 나오죠. 그럼 7은 안 나와요. 7 미만의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부터 6까지 임의의 정수를 만드는 코드가 이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여러분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6 대신에 n으로 표현을 했고 1 대신에 스타트로 표현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n은 총 가지수예요. 지금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죠? 총 가지수를 의미하고 요 1은 시작수입니다. 시작수를 주면 된다. 그럼 이 시작수부터 이 가지수만큼 정수 중에서 임의의 정수 하나를 리턴한다. 그러면 우리가 로또 번호 같은 경우에는 1부터 45잖아요. 그지? 그럼 1부터 45에서 임의의 정수를 뽑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공식에서 n 대신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45가 들어가면 돼요. 45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1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예제는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가 있다. 우리가 주사위 1부터 6까지의 임의의 눈을 갖다가 출력하는 예제를 이제 만들 때 바로 이 공식이 사용이 된다. 여기 6이 들어가고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넘의 값은 1에서 6 사이의 임의의 정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1이냐 이 넘의 값이 1이냐 요거는 같으냐 할 때 요거 쓴다 그랬죠? 2냐 3이냐 4냐 5냐 그렇지 않다면 그럼 요거는 언제 실행합니까?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 4, 5가 아니면 6이죠. 그죠? 6이 될 때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if문을 중첩을 시키면 이와 같이 매우 복잡한 흐름이 나와요. 자, 요 if라고 하는 블록 안에 또 if라고 하는 문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흐름이 지금 이와 같이 매우 복잡하게 생깁니다. 얘가 true가 되면 다시 얘를 평가하게 되고 얘가 true면 얘를 실행하고 얘가 false면 얘를 실행해서 요까지 실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는. 자, 다음 예제를 보게 되면은 10라인의 if가 하나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11라인의 if가 중첩됐죠. 그 다음에 17라인의 if가 중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스코어가 90보다 클 경우에는 여기 이 if가 다시 평가가 되고 만약에 얘가 false가 되면은 이제 이 if가 평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또 해석하는 거죠. 아, 얘가 true면 얘를 실행합니다. 얘가 false면 얘가 실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레이드를 왜 8라인에서 변수로 선언했을까요? 변수 사용 범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그레이드가 사용되는 곳이 어디예요? if 블록 안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죠? 여기도 사용하고 있고 여기도 사용하고 있고 여기도 사용하고 있고 여기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최소한 이제 이들 if에서 사용하려 그러면 이 if 바깥쪽에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레이드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